반갑습니다. 공사부입니다. 목요일입니다. 목요일은 사랑 공부방 시간입니다. 그래서 제가 책을 한 권 선정했습니다. 아론 베이지브 교수의 아주 유명한 책이죠. 우리는 왜 이별했을까? 라는 책입니다. 아론 베이지브 교수는 세계적인 감정 연구의 선구자고요. 그래서 감정 연구를 위한 유럽 철학협회를 창립하기도 했고, 지금은 이스라엘의 하이퍼 대학교의 명예교수로 재직 중이십니다. 네, 철학과 심리학을 접목해서 인간의 감정에 대한 연구를 하셨고요. 그리고 특히나 사랑에 관련되는 연구 업적이 정말 뛰어난 학자이자 작가이십니다. 저는 여기서 작가라고 표현하면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적극적이신 분들은 책을 한번 사셔서 같이 저랑 공부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저번에 심리학 공부방 시간 때처럼 먼저 읽고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한 섹션씩 설명해 드리는 방식으로 요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네. 자, 그러면 한번 진행해 볼까요? 자, 첫 번째 섹션, 중요한 가장 메인 테마가 되는 오늘의 이야기는요, 사랑의 지속 가능성입니다. 사실 사랑의 지속 가능성, 사랑을 하면서도 또 사랑을 꿈꾸면서도 불안해하는 부분이죠, 우리가. 그죠? 정말 사랑이 영원할 수 있을까? 영원한 사랑이 있을까? 저 상대와 얼마나 오래 갈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작가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조건적 사랑과 플라톤의 무조건적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사랑은 조건적이다. 그래서 대상이 변하면, 대상이 나쁘게 변하거나 좋게 변했을 땐 사랑도 변하게 된다. 플라톤은 아니다. 사랑은 조건이 없다. 이렇게 양쪽에 서로 다른 이야기들을 하죠. 자, 조건에 관련된 이야기를 왜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예로 들었을까요? 결국엔 무조건적 사랑은 변하지 않는 사랑이고요. 조건적 사랑은 변하는 사랑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뛰어난 철학자들도 서로 이렇게 생각이 달랐어요. 물론 작가는 지속 가능한 사랑, 영원한 사랑이 있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하지만 그건 좀 어렵다. 어려운 거 열심히 한번 해보자. 뭐 이런 생각으로 이 책을 쓰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작은 섹션들을 하나씩 파악해 볼게요. 첫 번째로 만나는 섹션은요, 내일도 나를 사랑해 줄 건가요? 라는 섹션입니다. 참 예쁜 말이네요. 그죠? 내일도 나를 사랑해 줄 건가요? 말 자체는 참 예쁜데 느낌은 조금 불안한 감이 있네요. 그죠? 낭만적 사랑이 깊다고 여겨지려면 오래 지속되어야 하는가? 짧게 끝나는 사랑으로도 완전한 만족을 얻을 수 있나? 이 두 가지 논쟁 한번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실 것 같아요. 그죠? 정말 지속 가능해야지. 이 사랑이 가치가 있는 것인가? 아니면 정말 짧게 끝나도 그 여운으로 쭉 이렇게 사랑이 그 향이 남는 이것인가? 이거에 대한 어떤 고민들이 우리가 생길 수밖에 없죠. 네. 그래서 작가는 보바리 부인과 나의 미카엘이라는 소설을 예를 듭니다. 그래서 이 위험한 낭만적 사랑을 경고해요. 그러니까 너무 이상적인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상담을 해보면서 느끼는데, 그러니까 온전한 사랑, 그러니까 부모님들의 어떤 사랑을 온전히 받지 못했던 경우에 이제 성인이 됐을 때는 대단히 이상적인 사랑을 꿈꾸거나 아니면 아주 염세적인 사랑, 회의적인 그런 방식으로 이렇게 탁탁 극단으로 치달아요. 이럴 때 사실 이제 위쪽으로 올라갔을 때 아주 그냥 이상적인 사랑만 꿈꿀 때는 사실 보바리 부인이나 나이미카에서 나오는 엠마나 한나의 헛된 바람이 구현되죠. 정말 자신을 망가뜨리고 그 사랑에서 허우적거리고
정말 한 4, 5년을 그냥 사랑 때문에 정신 못 차리다가 다 망가져버리는 이런 것들을 실제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작가는 이 사랑은 열정이 순식간에 타버리거나 아니면 의미 있는 열정으로 오래 지속되는 그 두 가지의 선택길에서 우리는 언제나 양자택일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 어려운 주제죠. 네. 자, 그러면 이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 중에서 또 다음 섹션으로 한번 가볼게요. 혼란스러운 연구 결과들이라고 섹션이 나옵니다. 자, 많은 연구에 따르면 관계가 오래될수록 분명히 성욕은 급격히 하락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심리학자 다니엘 오리어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기혼자 274명에게 배우자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물었어요. 결혼 10년 이상 된 사람들 중에 40%가 매우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했고요. 30년 이상 되는 거기서 여성 40%, 남성 35%가 배우자를 매우 사랑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의외죠? 네. 그래서 또 뇌과학자 비앙카 에스베도가 21년 이상 되는 기혼자들을 대상으로 배우자를 매우 사랑한다라는 사람들의 뇌를 관찰했습니다. 여성 10명과 남성 7명이 참여를 했어요. 그랬더니 도파민이 활성화됐대요. 그 배우자의 이름을 이야기했거나 배우자의 사진을 보여줬거나 이랬어요. 이것은 사랑에 빠진 사람들과 비슷한 반응을 보였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었던 건 뭐예요? 낭만적 사랑, 어떤 성적이고 막 핑크핑크하고 막 호르몬이 막 빵빵 터지는 그런 낭만적 사랑에서 결국에는 우리는 우애적 사랑, 그러니까 정말 파트너십 아니면 프렌드십, 네, 이런 사랑으로 진화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있겠는데 아니다라는 거죠. 그죠? 연구 결과에서 여전히 30년, 20년을 살아도 이렇게 정말 낭만적 사랑을 이야기하는 호르몬이 빵빵 터지는 그런 사랑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재미있죠? 네. 그렇다면 이거에 대한 논쟁을 결정을 짓는 연구 결과가 또 있습니다. 크리스틴 폴 교수가 정리를 해줬어요. 결혼의 질적 수준에 따라서 두 가지의 변화 기적을 갖는다라고요. 처음부터 결혼 생활의 질이 높고 안정적인 부분은 시간이 지나가도 사랑이 유지되고 오히려 서로에 대한 만족감이 올라간답니다. 그런데 결혼 생활의 질이 낮고 불안정한 부분, 이럴 때는요 처음과 비슷하기가 어렵고 그리고 점점 서로에 대한 만족도가 낮아진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럼 뭐예요? 환경, 그 다음에 어떤 질이라는 건 뭐예요? 단지 뭐 좋은 아파트, 좋은 차가 아니라 서로를 배려하는 것, 그죠? 그 다음에 대화, 뭐 이런 것들이겠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혼 초반부터 결정 짓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노력들이 필요하겠어요. 그죠? 네. 그래서 저는 사랑을 당연한 감정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정말 한심해요. 사랑은 부단한 노력입니다. 그 상대한테 그 좋은 호감 이상의 감정이 사랑이잖아요. 사랑이라는 건 나 자신을 더 희생할 수도 있어야 되고, 그죠? 기꺼이 희생할 마음을 갖게 만드는 것이 사랑인데, 그걸 얻으려고 그러면 부단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조금 포커싱이 다르다라고 하면 포커싱을 맞추고요. 또 생활 패턴이 다르다라고 하면 또 생활 패턴도 맞춰줘야 되고요. 이렇게 해서 결혼 생활의 질이 높아지고 안정적이면 당연히 사랑도 더 호감도가 올라가고 호르몬 30년 아니라 50년도 빵빵 터질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사랑이 거저 얻어진다. 그냥 존재만으로 사랑한다라는 건 진짜로 무모한 생각이고 정말 한심한 생각입니다. 네. 자, 변화와 익숙함에 대한 섹션도 나옵니다. 사람들은요, 자신과 주변이 처한 상황에 대한 변화를 인식하면서
감정을 느낍니다. 제가 이거 매번 얘기했죠. 무의식이 자극을 받으면 반응한다. 그것이 결국 감정이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자신이나 주변의 어떤 변화들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생기면 그것을 감정으로 느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원래가 고정자극보다는 변화에 초점을 맞추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따뜻하고 내일도 따뜻한데 따뜻한 거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어요? 그거는 인지절약을 해버리면 되죠. 당연한 거니까. 그런데 갑자기 비가 폭우가 내린다. 그러니까 변화잖아. 생존에 관련된 부분이잖아. 그럼 이거에 초점을 맞춰야죠. 그래서 여기에는 대단한 에너지가 쓰이게 되고 대단한 집중력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작가는 그 유명한 쿨리지 효과를 예를 듭니다. 쿨리지 효과가 뭐예요? 미국 대통령 내외가 양계장을 방문했죠. 그래서 먼저 영부인부터 양계장을 이렇게 돌면서 우스갯소리로 묻습니다. 숙탁들은 하루에 성관계를 섹스를 몇 번 하나요? 그랬더니 수십 번 합니다. 양계장 주인이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영부인이 대통령께 꼭 말해주세요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또 대통령이 양계장을 이렇게 도니까 이 양계장 주인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그랬더니 대통령 쿨리지가 매번 할 때마다 동일한 암놈만 하나요?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양계장 주인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니요, 매번 다른 암놈이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쿨리지가 만족해하면서 이거를 꼭 영부인에게 얘기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했대요. 그래서 이 변화와 익숙함의 싸움, 결국에는 변화가 이긴다 라는 것이 이제 쿨리지 효과입니다. 그런데 작가는 유사성과 익숙함이 감정을 발생시킬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맞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취향이 같은 거, 그죠? 같은 학교, 같은 지역,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감정을 발생시킬 수 있잖아요. 그죠? 저도 이렇게 첼로 음악 되게 좋아하는데 첼로 좋아한다는 사람 나타나면 되게 반가워요. 그리고 자꾸 더 물어보고 싶고. 저는 생활인으로서 좀 바쁘니까 좋아만 하지 이렇게 챙겨서 잘 못 듣는데 혹시라도 누가 첼로 음악 좋아한다고 하면 자꾸 물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유사성과 익숙함이 있다는 건 이만큼 감정을 발생시킬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정리를 해줍니다. 작가가요. 자, 낭만적 상대는 낭만적 연애, 낭만적 사랑의 상대는 나이, 정치, 종교, 교육, 지능, 그 다음에 추구하는 가치가 어느 정도 비슷하고 성격은 아예 다를 경우에 낭만적 연애가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그러니까 유사성과 익숙함이 바탕이 된 상태에서 성격이 다른, 그죠? 아예 나랑 좀 다른 자극. 이게 요랬을 때 아주 낭만적인 사랑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하죠. 중요하죠. 왜냐면 취향이나 이것들이 이렇게 다른데, 네, 사실 사랑하기는 걸림돌이 되게 많아요. 그죠? 그죠? 근데 성격이 다르다는 거. 예를 들어서 야구 같이 좋아해. 취향이 같죠. 그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남자친구는 적극적이고 여자친구는 좀 조심스러워요. 그러면 남자친구가 막 이렇게 다 예약도 하고 뭐 치킨도 사오고 맥주도 사오고 뭐 이렇게 하면서 적극적으로 분위기 맞춰준다 그러면 두 사람 낭만적 연애 충분히 가능하죠. 그죠? 그래서 이 단기적인 관계에서는 사람들은 자신과 다른 사람을 선호하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또 장기적인 관계에 있어서는 유사성이 있는 상대가 낭만적 사랑을 하기에 유리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래도 그렇죠. 유사성 있는 것이 더 좋죠. 자, 그 다음엔요. 이 새로움에서도 상대적 새로움과 절대적 새로움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상대적 새로움이라는 건 뭐냐면 익숙한 구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자신이 어떤 생각하는 사고의 체계 아니면 생활하는 바운더리 내에서의 변화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답니다. 그런데 절대적인 새로움은 구조 자체가 달라지는 거. 그러니까 생각 구조가 충격을 받아서 달라지게 되거나 아니면 전혀 다른 그 생각 구조, 사고 구조의 체계를 가진 사람이 오거나 아니면
생활 여건이 아예 다른 경우나 이럴 경우에는 너무 낯설기 때문에 감정이 잘 일어나지도 않고 설사 감정이 일어난다고 해도 거부 반응, 부정적 반응이 훨씬 더 많답니다. 네, 그래서 작가는 영국 소설가 퀴다의 말을 빌어서 익숙함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익숙함이란 아름다움에는 잔인하고 못생김에는 친절한 마법사다. 정말 현명한 말이죠. 다시 한번 얘기 드릴게요. 익숙함이란 아름다움에는 잔인하고 못생김에는 친절한 마법사다. 네. 결국 우리는요, 누군가를 알면 알수록 극단적인 반응이 서서히 줄어듭니다. 아무리 예쁜 사람에도, 아무리 못생긴 사람에도. 결국에는 그냥 익숙해지면서 적응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변화는 강렬한 단기적 감정을 유발하고요. 익숙함은 오래 지속될 수 있는 온건한 태도를 만든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을 좀 내가 젊은 시절에 사랑을 한다라고 하면 약간 좀 나랑 다른, 그리고 좀 변화를 추구하는 그런 좀 강렬한 사랑, 이런 걸 하셔도 좋고요. 그 다음에 결혼 정년기가 됐다, 아니면 결혼 생활을 하고 있다, 이럴 때는 사실은 좀 익숙함에 적응하시고 타협하시고 이런 게 필요하죠. 예, 아셨죠? 네, 그 다음에 다음 섹션은 가능성을 향한 동경입니다. 작가는 인간이 동물보다 위대한 것은 상상력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상상은 다양한 가능성을 생각하는 능력이고, 결국 이 상상력이 낭만적 사랑을 만들어내는 힘이 되죠. 그죠? 누군가가 너무 매력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과 커피 마시는 거, 그 사람과 영화 보는 거, 그 사람과 손잡고 데이트하는 거 상상해야죠. 그래야지 이것이 어떻게 돼요? 낭만적 사랑이 이루어지는 동인이 되죠. 그죠? 그런데 이 낭만적 사랑이 이루어졌다. 그럼 그 다음에 뭐냐? 적응과 타협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네, 맞아요. 아무리 낭만적이라고 하더라도요, 완벽하게 신이 나를 위해서 만든 존재는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말 하지 마시고요. 그런 말 믿지도 마세요. 나는 너를 위해서 태어나서, 그런 거 없어요. 예, 철저히 상상과 도전과 적응과 타협입니다. 네, 아셨죠? 네, 그래서 자꾸 이렇게 그 사랑을 극단적으로 이상적으로 보시는 건 상당히 위험한 방식입니다. 그 다음 섹션 이야기할게요. 사랑하지만 떠납니다 라는 섹션이에요. 근데 저는요 20년 넘게 상담했지만 이런 사람 못 봤습니다. 그래서 논외로 할게요. 이거 뻥입니다. 변명입니다. 자, 삶에서 사랑의 중요성이라는 sek션입니다. 낭만적 사랑은 분명히 달콤함을 주고 삶의 질을 높여주죠. 맞죠? 아주 좋은 요리에 위에 데코레이션, 아주 달콤한 시럽이 쫙 뿌려져. 팬케이크 맛있게 구워가지고 좋은 재료로 맛있게 구웠어요. 거기다가 아주 달콤한 시럽을 쫙 뿌려줘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래서 사랑과 행복, 즉 결혼과 풍요로움과 건강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행복한 결혼은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불행한 결혼은 건강에 해롭습니다. 진짜로 연구 결과에 나온대요. 그래서 결혼 생활을 보통 이상으로 유지해야만 이 결혼 생활 자체가 행복에 도움이 된다라고 작가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결혼하는 것이 좋고 무조건 결혼하지 않는 것이 나쁘고 뭐 이런 식이 아니라 평균 이상으로 행복함을 유지하지 않으면 이건 혼자 사는 것만 못하다. 그냥 리얼하게 이야기하면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또 반대로 사랑에 있어서 삶의 중요성에 대한 이야기도 합니다. 분명히 삶은요 사랑의 걸림돌이 됩니다. 그리고 이별의 원인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각자 삶의 원칙들, 그 다음에 어떤 삶이라는 건 뭐예요? 현실이잖아요. 경제적인 부분들도 있고 어떤 생활의 여건의 차이도 있고
당연히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죠. 네, 그래서 작가는 다이애나 비의 말을 빌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부유하고 불행한 것보다 가난하더라도 행복한 것이 낫다고 하는데, 적당히 부유하고 그냥 좀 우울한 것으로 타협하면 어떨까요? 다이애나 비 왕세자 비의 이야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요, 이 삶을 어떻게 유지를 하느냐, 또 사실은 사랑에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까 제가 표현했듯이 결국에 팬케이크거든요. 삶이 먼저거든요. 우리의 인생 그 자체가 먼저지 사랑이 먼저가 될 수는 없어요. 시럽만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팬케이크만 먹을 수는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실은 사랑이 중요하냐 삶이 중요하냐고 하면 저는 삶이 먼저라고 봅니다. 네. 자, 그 다음에요. 다음 섹션은요. 당신을 사랑하지만 그렇게 많이는 아니에요. 저는 이 내용이 참 좋았어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제가 상담을 하면 사랑을 마치 고체처럼 느낍니다. 이렇게요. 그냥 이게 완벽치입니다. 사랑 그러면 이렇게 완벽한 게 뭔가 100% 돼 있는 게 나한테 떡하니 온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사랑은요, 컵 안에 물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원래 많이 주는 사람이 있어요. 누굴 만나도 많이 주는 사람이 있고요. 누굴 만나도 적게 주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사랑한다 하더라도 양이나 질의 차원이 달라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이거는 상대적입니다. 그러니까 주는 사람의 기본적인 성향도 있고요. 또 받아내는 사람의 어떤 재능도 있겠죠. 그죠?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로 저는 꼭 인식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사랑은 사랑한다 라고 하면 이 100% 고체가 오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줄 수 있는 양, 또 내가 받을 수 있는 양, 그 정도 선에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꼭 그 안에서 타협하고 정리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죠. 아셨죠? 네. 자, 그 다음엔요. 사랑하지만 함께 살 수는 없어요. 자, 이 부분도 사실 조금 이 와닿는 부분이 있죠. 왜냐하면 저는 상담을 하면서 너무너무 사랑하는 커플인데 결혼은 두려워하는, 네, 그러니까 상대편 한쪽에서 이제 두려워합니다. 여자는 결혼하고 싶어 하지만 남자가 두려워하는, 아니면 반대인 경우도 있고요. 이게 왜 이러느냐? 그러면 뭐 경제적 여건이나 이런 문제 제외하고요. 네, 낭만적 사랑을 위해서는 분명히 비낭만적인 요인, 즉 함께 사는 것에 대해서 고려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중요한 게 뭐냐면 상대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네, 인간은 처음에는 낭만적 사랑을 원하죠. 하지만 결국에는 나중에는 행복한 삶을 원합니다. 그래서 깊이 있는 사랑이 오래 지속되는 사랑이라고 동일하게 보시면 안 돼요. 아셨죠? 자, 그러면 사랑을 지속시킬 수 있는 힘, 함께 살 수 있는 용기를 주는 것은 무엇이냐? 그거는요, 서로의 내면에서 최고의 것을 끌어내는 힘, 예, 그것이 영감이고 에너지인데, 그거가 상대한테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저 여자랑 결혼을 해야겠다고 했을 때 저 여자가 항상 나의 좋은 면을 계속 끌어올린다. 그리고 내가 계속 영감을 받는다. 그리고 계속 에너지가 생긴다. 그러면 결혼하셔야죠. 근데 반대의 경우다. 내 안에 있는 못된 마음들이 계속 올라오게 만든다. 그 다음에 계속 지친다. 그럼 어떻게 돼요? 결혼하지 마셔야 되고, 결혼하고 계시면 이혼하셔야죠. 네,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랑뿐인가? 낭만적 사랑이 풍성해지면 행복의 느낌은 커지는 거 맞죠? 그러나 삶이 먼저냐 사랑이 먼저냐, 사랑이 먼저냐 삶이 먼저냐라고 하면 이것은 사실 갈등의 문제이기 때문에 조종하는 힘이 필요하답니다. 근데 작가도 저랑 같은 마인드는 뭐냐면,
사랑은 삶을 대신할 수는 없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결국에 삶이 먼저다. 그래서 작가가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건 사랑이 식어서 이별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불만족과 불행이 쌓여서 사랑이 더 이상 자라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별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이별을 한 경험이 있으면 그때 사랑이 식어서입니까? 아니면 불만족과 불행이 반복돼서 지쳐서 헤어지신 겁니까? 네. 자, 그 다음에 다음 섹션은요. 짧은 열병과 오래된 사랑에 대한 이야기예요. 작가는 평생 지속 가능한 낭만적 사랑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서 어때요? 짜릿함보다는 평화로움이 더 가치가 있게 되고, 그리고 사실은 결혼에 있어서 이 평화로움이 결혼의 필수 조건이 되죠. 근데 일부 장기적인 사랑을 얻는 것보다 강렬한 성관계에 더 집착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건 잘못됐다고 이야기하기는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어떤 성격적 특성일 수도 있고 습관일 수도 있고 뭐 철학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것은 양쪽을 한쪽만 선택하는 건 옳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결혼은 적당히 그냥 짜릿하고 고상하며 오래 지속할 수 있는 남자를 만났고, 그 다음에 이 남자한테는 강렬한 성적 어떤 쾌락, 매력 못 느끼니까 나가서 바람 피면서 강렬한 성적 쾌락과 만족을 얻는다? 이거 안 되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조화가 필요하답니다. 그래서 저는 작가는 그렇게 이야기 안 했는데, 저는 발첨을 하자면 한 상대에게 그것을 계속 조화롭게 유지시키는 그런 어떤 노력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아셨죠? 네, 그래서 그냥 오래 지속하는 그런 사람, 결혼의 상대, 그렇다면 어떻게 해요? 이 사람과 성적 쾌락, 만족 높일 수 있는 방안들을 찾으셔야 하고요. 또 성적 쾌락, 만족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과 오래 지속할 수 있고 결혼도 꿈꿀 수 있도록 노력해 봐야죠. 자, 첫 번째 섹션, 사랑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섹션의 맺은 말은요, 작가는 마음을 가라앉히되 사랑을 위한 노력을 어느 정도 유지하는 것이 낭만적 타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낭만적 타협은 마음을 가라앉히고 하지만 사랑을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는 거죠. 이거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뭐 자기 몸 관리하는 것도 포함되고요, 아니면 상대를 배려해 주는 것도 포함돼요. 근데 막 이렇게 흥분해서 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네, 그것이 낭만적 타협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참 멋진 말이죠. 그래서 이 낭만적 타협은 결국에는 나의 삶과 그 사람과의 사랑 모두를 다 나아지게 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자, 오늘 우리는 왜 이별했을까? 첫 번째 시간, 사랑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것을 이야기해 봤습니다. 저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고 하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고민이 있으시면, 사랑에 대한 고민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060-700-4579 전화 주시면 저와 저희 타로스타가 최선을 다해서 상담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공사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